설 연휴 기간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원인은 좀 다르지만요. 항공기 사고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공항 사고는 다행히 참사를 면했죠. 여러분 보셨지만 비상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군용 헬기가 민간 여객기를 들이받아서 인명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DC 사고는 저희가 그림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하여간 가슴을 쓸어 내렸다가 아유 저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그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번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인데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 뜨고 내리고 하는데 이 포토맥 강이 흐르고 그 위에서 한밤중에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 헬기가 블랙호크죠? 여객기를 쭉 오더니 꽝 들이받았습니다. 대형 참사가 났죠. 일단은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9일 워싱턴 DC 상공에서 군 헬기, 바로 블랙호크입니다. 바인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객기가 PSA 항공 여객기로 이제 64명이 탑승을 했고요. 군 헬기, 바로 이 블랙호크에는 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8시 53분께 약 저녁 9시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컴컴한 그런 이제 날씨다. 그런 시간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기체가 포토맥 강에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총력 구조에 나섰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원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객기가요. 그냥 일반 민항기가 아니라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또 코치들 또 그 선수들의 어머니, 가족들 이렇게 태우고 이제 그 꿈나무들이 동계 훈련 마치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64명 중에 한국인이 있나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병하를 포함해서 탑승했다가 아깝게 유명을 달리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적상으로 한국인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한국계 또 실제로 탑승한 승객들이 사망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외교부는 현장의 영사를 급파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 나는 경우에 이제 현재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우리 국적이 되겠죠.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여권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바인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비행기에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선수들과 학부모가 상당히 이제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계 선수도 또 탑승을 했지만은 그 부모 바로 모친들이 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지면 한국계가 tab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10대 선수는 입양한데 그렇습니다. 엄마가 미국인이었고 그래서 미국인 모친과 함께 지금 숨진 걸로 돼 있고 완전히 한국계 여성 선수가 지나 한이라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선수의 어머니는 또 우리 한국인인 어머니였는데 다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주진 분들이 또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밝혀지면 좀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여객기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학부모, 코치 20여 명이 탑승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명이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사고의 원인 저도 이 그림을 보니까 한밤중에 관제탑에서 계속 뭐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블랙호크가 일직선으로 계속 그 직진을 했습니다. 이건 좀 밝혀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 블랙호크 탄 군인 3명도 숨졌으니까. 자, 원인. 자,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정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 기체가 서로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단 군의 일이기 때문에 블랙호크가 훈련 도중 여객기와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P통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적시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관제사 죄송합니다.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제사가 군 헬기의 여객기와 충돌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까워지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사실은 군 부대, 군 복무를 블랙호크 부대에서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야간 비행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주의를 경계합니다. 네. 특히 고압선이나 이런 부분들 경계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게 시계 비행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 비행도 하기 때문에 사람 그런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그런 걸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 헬기 여객기가 이 충돌 경고를 전달받고 난 이후에 30초 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원인이 밝혀지고 시신들, 희생자들의 시신도 모두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참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강력한 비판을 했네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서 특히 무엇을 받느냐고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관제탑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가간다는 소리만 하지 예. 뭐 멈틀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관제탑을 비판했는데 관제사를 이 말은 아마도 CNN 보도에 따르면 지금 통신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관제사가 당시에 헬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여객기가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인다고 답변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뒤로 지나가도록 해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객기 보내고 뒤로 가라. 예, 그 뒤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헬기 조종사가 그 시각 분리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 전문 용어가 돼서 뭐 세세히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시각 분리 해달라라는 건 아마도 그 뒤로 붙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 그렇죠. 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말 나온 뒤 13초 뒤에 꽝 하고 참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대로 관제탑에서 그런 유도를 제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아마 추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항은 아시다시피 그 워낙에 충돌 상황이 자주 있는 아주 그러니까 미국 정말 복잡한 미국의 그야말로 어디 예. 도심 같은 곳이에요. 예, 통행량이 아주 많은 곳이고 실제로 그래서 항공기끼리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NIT가 보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 정부는 이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전체적인 그 관제 실태,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기 운항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관제사들을 좀 비난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을 또 전 대통령을 네. 또 맹렬히 비판했는데 그때 뭐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 이게 이제 전직에 대한 이른바 때리기가 계속 되는 건가요? 예, 그 아마도 이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재임 시에 일어나는 사고, 정책,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책임론을 아마 콕콕 집어서 얘기할 텐데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사고가 어떤 곳이 인사 정책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서의 그 관제사의 실수인지 이런 부분은 보다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미국은 사고 한 번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몇 년이고 끝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은 책임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설 연휴 중에 밤중이었어요. 그때도. 저도 이걸 TV로 그 뉴스 전문 채널 통해 보다가 놀랬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항공기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찔한
여객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 비상 탈출로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28일 발생을 한 이 김해공항에서의 사고였는데 홍콩행 에어부산입니다. 이 여객기에서 이제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게 이제 불 다 타고 난 뒤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림이에요? 사망자는 없지만 타들어간 비행기 동체를 보면 아찔합니다. 네. 아찔합니다. 저게 만약 이륙하고 나서 저런 일이 있었으면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뭐 무한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원 비상 탈출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부상자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만 승객들 타박상인데 승무원 4명이 연기 흡입된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부상자에 포함이 돼서 총 7명 이렇게 부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기 이제 그 에어매트 내리고 막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제 타박상 급히 나오느라고 한 부분이고 승무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대피시키느라고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죠 그분들도 하지만 예. 의무를 다하느라고 연기를 들이마셔서 좀 다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한데 물론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네,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력한 화재의 원인으로 이 보조 배터리, 뭐 휴대폰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 쓰기 위해서 여러분 다들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여행 때도 꼭 갖고 갑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소화기로 이제 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발화된 지점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과 탑승객이 기내 좌석 위에 짐칸에서 화재 발생을 이제 증언하고 있거든요. 뭐가 탁탁탁 소리가 났대요. 그렇습니다. 짐칸이기 때문에 후미에 이제 탔던 승객이 그 장면을 보고서 짐칸 사이로 이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봤다. 승무원이 이 배터리 승무원의 경우에 이제 경험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에어부산이 지난 12월에도 보조 배터리 화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이 이제 소화기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진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이면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여하튼 화재로 번지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더 이제 수사 당국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또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언 등으로 모아지고 있는 화재 원인은 보조 배터리 발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도 뭐 국내선이든 이렇게 타고 가면 배터리 어디다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짐칸에다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배터리를 짐칸에서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항공기 안내 멘트에 보면 휴대폰 배터리는 가지고 타세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짐칸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간. 네. 자, 화재 원인 조사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이제 어제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양 날개 쪽에 그 항공유가 16톤 3.6만 파운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 날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가 화재라는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연기를 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사고조사위가 프랑스 이번 조사위에는 지금 한국이 설계했던 프랑스의 사고조사 당국자도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위험 관리 평가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네.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자, 그대로 이 항공유를 빼지 않고도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서 조사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만일에 이 항공유를 빼고서 추가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라면 이게 한 2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합동 감식이 며칠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번에 원인을 규명해야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실제로 앞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에어부산에서도 작년 12월 얼마 안 되잖아요.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제대로 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를 보면 그래도 일단 대한항공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편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4건이고요. 제주항공이 2건, 에어부산이 2건, 아시아나항공 2건, 진에어가 1건, 또 키웨이. 프레미아, 신생항공사도 1건이고 이건 왜냐하면 어느 항공사에만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 배터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까요. 2023년에만 국적기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가 6건이나 되고요. 2024년 4월 작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도 유사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의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는 승무원이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승무원이 불이 나면 진압하면 괜찮다 이렇게 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승무원이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커진 뒤라 손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비행기가 이륙한 상태면 더 위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다행인 게 바퀴가 땅에 붙어 있을 때 불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고 원인 계속 보조 배터리라고 저희가 지적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탄 사람이 원래는 수화물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보조 배터리 갖고 탔다고 그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렵다네요. 예, 지금 항공 위험물 관리 규정에 보면 이 보조 배터리는 일정 용량 이하는 소지하고 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함량 2g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5개까지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경찰의 경우도 절차에 따라서 실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조 배터리를 실은 거를 원천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잇따라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차제에 이걸 반입을 과연 허용을 계속 해야 되느냐, 혹은 제한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내에 휴대하고 탈 수 있는 거, 휴대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다 규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우선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는 별도 공간에서 분리해서 보관하는 이런 방법, 즉 이렇게 이것이 다른 짐이나 짐칸에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때 정확하게 바로 초기 진압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배터리는 휴대하라고 하는 권고가 뭐냐면은 바로 어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바로 그 즉석에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를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대책들을 좀 정리해서 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는 휴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본인이 휴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휴대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별도 공간에서 분리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하고 아니면 따로 짐이나 이런 데 짐칸에 실을 수 있는 것, 휴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는 이런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요, 보조 배터리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니고 있는데 뭐가 과열이 되고 뭐가 불이 붙으면, 옷에 불이 붙으면 빨리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저 안에다 놓으면 그거 불 다 난 다음에야 연기새 나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싼 논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안내방송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말이 좀 항공사, 승객들의 말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탈출이라는 것이 정확히 안내가 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승객들은 없었다. 항공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기는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비상구를 개방한 승객은 탈출 방송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부산은 초기에는 처음에는 별도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에어부산에서 어떻게 설명을 내놓고 있냐면 evacuate 이게 이제 탈출하라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로 탈출 안내를 방송했다. 근데 승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인데 이베큐에이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말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객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 관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행히 이번 사고 이 정도에서 막았으니까 이번에 차제에 모든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승객이 비상구를 열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승객이 여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근데 이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임의로 열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구에 탄 탑승객에게 항상 승무원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비상구 옆에 있는 승객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비상구를 연 탑승객은 사람들이 문 열어야 된다고 해서 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네. 에어부산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승무원이 비상국 쪽 승객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구를 잘못 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거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비상구를 잘못 열면 일단 이 자체가 오작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상구를 열려서 이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슬라이드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일단 비상 상황에서 임의 탈출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항공업체 종사자들의 설명이고요. 비상구를 잘못 열면 슬라이드 이거 자체가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열고 나왔는데 슬라이드가 안 열리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또 한꺼번에 몰리면 압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엔진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구를 함부로 열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는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정말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항공사 측 또 정부 이번에 정말로 정확한 이 원칙을 세워서 실행을 옮기는 그런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의원,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